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크게 오르고 다시 한번 눈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 폭락한 이후에 나온 급등이라 자 많이들 좀 어지럽기까지 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해 주시죠. 그런 뜻에서. 네, 금일 주제는 펀드를 환매해서 ETF로 교체하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일자의 미증시 및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게 돼서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의 수익률을 한번 검증해 보면서 어떠한 대안이 또 어떤 대체안이 또 시장에 필요할까 투자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먼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공인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시장에 직접 투자에 대한 비중을 빼고 간접 투자 시장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크게 이제 펀드 시장으로 나뉘게 되고 또 이것들이 좀 분사돼서 또 해치 펀드와 이제 자문형 랩 어카운트 등으로 이제 나뉘게 될 텐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펀드들은 그 매니저들이 직접 운영하는 적립식 펀드나 거치식 펀드에 대한 상품 투자를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었던 작년 말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한국형 해치펀드가 도입되면서 한국 시장의 새로운 수익률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이 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2011년도에 광풍처럼 인기를 몰아붙였던 투자 자문사들의 랩 어카운트 상품이었는데 이 세 상품들이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공인된 어떤 수익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런 공인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동향이나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준비된 자료를 제가 한번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제일 먼저 펀드 시장의 자금 흐름을 제가 그림 1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 대비 주식형 펀드가 한 6,145억이나 환매가 되면서 실제로 펀드 시장에서 자금이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1주간에는 6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620억 정도의 주식형 펀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즉 최근에 증식 낙폭을 기회로 삼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지금 입금액보다는 수익률을 한번 제가 검증해 보겠는데요.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당시에 그 핵심 펀드들의 수익률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액으로 설정된 5천억 이상의 펀드, 대형 핵심 펀드들의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들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들인데 대부분 보시면 M사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1%, 12%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자산 운용사인 JP 모건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트러스트 같은 상품은 마이너스 12%를 최근 5월 18일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5월 초에 급락장에 한 1주 정도간에 기록된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적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시장의 펀드 명가라고 하고 있는 H사의 유명 펀드들도 마이너스 11% 손실과 함께 S사의 상품만이 유일하게 한 7.9%, 약 한 8%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네. 코스피 대비해서는 대부분이 언더퍼폼을 많이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 것에 비하면 대부분의 유명 펀드들이 11, 12%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피를 언더폼하면서 체면을 좀 많이 구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펀드들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해지하거나 또는 리드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한국형 해지펀드 상품들인데요. 실제로 한국형 해지펀드 상품들은 각 운용사에서 즉 증권회사별로 운용사에서 자기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직접 자기 자산을 운용한 결과입니다. 즉 고객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자기 자산을 운용했기 때문에 수익률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데이터는 4월 말까지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5월 달과 6월의 급락장의 수익률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낸 곳은 불과 몇 군데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였고 실제로 5월장의 마이너스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네. 상당히 수익률이 좀 시장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작년에 어떤 일진 광풍처럼 몰아붙였던 투자 자문사들의 수익률은 최근 수익률보다는 1년간 수익률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20 내지 30%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플레이어, 선수들이라고 하는 수익률들이 대부분 시장 대비해서 심각한 언더퍼폼을 기록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유명 상품들의 고전을 맺지 못하는 상황,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명 공인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조차도 시장류 수익률을 좀 크게 웃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기존에도 지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 이기기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공인된 전문가들이 100개 내지 200개 종목을 담아가지고 인덱스를 추정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실제 수익률은 정말 처참한 정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펀드를 지금 기준으로 해볼 때 2,000포인트 기준으로 일반 펀드들이 대부분 15%가 마이너스였고 5, 6월 달에도 추가적인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이 마이너스 15%를 회복하려면 2,300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존 펀드를 홀딩해가지고 수익률을 만들기 쉽지 않고 또 직접 투자로 종목별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펀드를 판매해서 ETF, 즉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간접 투자에 대한 의견도 오늘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